소녀시대 같은 부분은 대변을 지극정성으로 모아서 써서 막 뿌리고 이랬거든요. 네. 그 액체를 만들어야 됐죠. 주로 이제 사용을 해요. 다행이다. 네. 저는 진짜 그걸 모으시는 어휴, 큰일 나죠. 네네. 안녕하세요. 진짜 현장을 간다. 직업 밀착 체험기 개그맨 유재필입니다. 후! 홀리 아티스트이신 정지수 감독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 뭔가 지금 백미러에 보이거든요, 그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감독님, 네. 제필호예요. 아, 이게 제 필요군요. 웰컴 투, 여기 또 물도 있고. 아유, 네. 편하게 가시면 되는데 오늘 절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프로 신뢰합니다. 이 친구도 믿나봐요. 감독님의 스튜디오 말해주시면 제가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죠? 저희 회사인 사운드 파운트 스튜디오인데 이거 제목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네, 직접 지었어요. 로맨틱하다. 사운드에 있는 마운트가. 파운트. 죄송해요. 파운트가 뭐죠, 뜻이? 약간 이 샘물 이런 뜻인데 소리의 샘 같은 공간이 되라고.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출발하시죠. 안전벨트 해주셨죠? 네. 제삐로 출발! 저번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폴리 아티스트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폴리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영화 사운드에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마다 있는 공간음,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 이펙트라고 하는 큰 효과, 총을 쏜다든지 차가 부딪힌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녹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운드 이펙트 파트라는 이제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이 주로 내는 소리를 이제 폴리라고 해요. 그 소리를 제가 직접 움직여서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내는 일을 하는 게 폴리 아티스트라는 직업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폴리가 어떤 뜻이죠? 이제 1930년대, 20년대에 헐리우드에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했던 잭 폴리라는 분이 잭 폴리님? 잭 폴리라는 분이 현장에서의 상황이 소리를 녹음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은 먼저 촬영을 하고 사운드를 나중에 한번 입혀보자 이런 시도를 처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후시. 그렇죠. 우리 배우들로 따지면 후시 대사로 녹음. 하면 후시인데 영화를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촬영본을 보면서 소리를 넣는 거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효과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폴리라는 사실 사운드 파트가 생긴 겁니다. 문을 넓혀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하나의 직업이 생기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미 1920년대, 30년대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잭 폴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업을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감독님?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굉장히 소심하고 사람 이렇게 눈을 잘 못 마주치면서 인사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미국! 소심한 성격을 벗어 던지고 저와 성격과는 좀 다르게 네. 막 행동을 했어요.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할 때였는데 그냥 영어를 잘하는 척을 했어요. 흑인들 만나면 흑인 영어 좀 써주고 멋있어요. 흑인 영어 멋있어요. 뭔가 이 F와 S가 섞인 단어들 막 섞어지면서 그렇게 되니까 친구들을 사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런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로를 좀 고민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저는 그때 또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힙합이나 이런 장르를 너무 좋아해서 누구 노래 많이 들어요? 에미넴? 에미넴 좋아했죠. 힙합 좋아하고 곡을 만들어야겠다. 나도 래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꿨죠. 랩 좀 보여주세요. 나치지도 않았지만 같이 마치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바로 나오네요. 네. 자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사실 시작하게 되면 음향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학교를 찾아서 토플이라는 시험을 보고 우와. 입학을 했죠. 음악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우와.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또 막 찾아봤어요. 유학은 미국으로 갔는데 대학교를 그때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갔거든요. 이거 2년 끝나고? 네네. 밴쿠버 영화학교에서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뭔가 음향 관련해서 뭔가를 하나보다. 예전과 다르게 음악에 대한 음향이 아닌 영화에 대한 모든 사운드를 배우는 학교였어요. 거기가 뭔가 확
집중을 네, 되셨겠다. 그래서 학교도 이제 밴쿠버 필름 스쿨의 사운드 디자인 과인 거예요. 영화 사운드라는 걸 그때 처음 배웠거든요. 아, 그때 느낀 거는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해야겠다. 왜 어떻게 갑자기 뭔가 제가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직업으로 했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쪽으로 진로를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이 학교는 아무것도 그거에 관련된 분야를 모르더라도 네. 굉장히 들어가서 졸업까지 하게 되면 완벽하게 바로 취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작업을 되게 상세하게 배우거든요.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딱 걸려가지고 집도 나와. 6년 정도의 유학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왔죠. 딱 첫 작품을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 박물관에 있는 서라운드 극장이 생기는데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 영화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와! 저도 이제 기대감에 불타면서 이제 첫 그림을 받았는데 요량대첩에 대한 영화거든요. 네.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정해진 게 없으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입장에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갑옷이 이제 보이기에는 이제 막 쇠가 달려있는 이제 화살을 막는 갑옷인데 네. 만들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소리가 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칼도 이제 장검을 갖고 오셨는데 스티로폼으로 만든. 맞아, 다치면 안 되니까 네, 또 네. 배우들 입장에서. 탱탱 나야 되는데 딱딱 나니까 정말 고생을 하면서 네. 그래도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데뷔를 했군요. 네. 작품이 주어지고 하는 과정들, 프로세스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된 상태부터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준비가 있는데 네. 그때 사실 저희한테는 이제 시나리오를 전달해 주시고 어떤 연출 의도 정도의 간단한 회의가 진행되고요. 현장 촬영이 시작이 되면 이제 현장 이제 촬영과 사운드들을 이제 동시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들이 하는데 뭐 현장에서만 딸 수 있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거를 동시 감독님이 따시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또 가서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 회사원이라는 액션 영화를 했었는데 서지석 배우님. 네네. 거기 이제 총기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근데 그 총기류를 어쨌든 다 대여를 하셔서 하시니까 네. 촬영이 끝난 다음에 옆에서 같이 녹음도 하고 현장의 다른 폴리 소리나 혹은 현장에 있는 그 공간음 같은 거를 저희들이 또 따로 녹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온전한 작업은 이제 프로덕션이 끝난 이후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작업 때 저희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 현당, 네. 효과음의 개수는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하나의 개수는 뭐 어마어마한데 네. 종류로 따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발소리, 그 다음에 움직임 소리. 움직임은 이제 옷 위주로 소리를 많이 녹음하죠.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프랍이라고 해서 도구들 소리예요. 어떤 한 장면에 거의 대부분 이제 움직인다면 발과 움직임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네. 도구들은 이제 그 영상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어떤 도구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발 같은 경우는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오느냐 네네. 따라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제일 많이 발자국 했을 땐 몇 개였어요? 액션 영화,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네. 뭐 발소리만도 사실 개수로 치면 2,000개가 넘을 우와!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임 소리를 또 다 넣어주니까 프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히려 이런 요리하는 영화 굉장히 많이 쳐요. 도마 써는 거. 아우 어마어마해요. 무엇을 써느냐에 따라서 네. 혹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에 관련된 영화다. 칼 소리보다는 이 재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재료를 조금 비슷하게 맞추고 어떤 뭐 로맨스나 로맨틱 코미디인데 칼을 잠깐 썰어. 네. 그러면 사실 거기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칼 소리를 잘 내죠. 장르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표현하는 게 같은 소리여도 표현하는 게 좀 달라요. 우와. 소리에 대한 영감은 주로 어떻게 받으세요? 되게 일상적인 소리들이 거의 80%예요. 아까 말씀드린 발걸음, 움직임, 뭐 먹는 거, 뭘 잡는 거, 뭐 연필을 쓰는 거, 키보드를 두드리는 거. 일상에서의 살아낼 때의 소리를 좀 많이 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이제 이 발소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리는 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발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앞사람의 그 발을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걸었어요. 우와. 근데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딱 이제 느낀 게 있어서 아 이게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표현해야 되는지에서 집중을 해야겠구나. 내가 소리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영화 사운드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소리만을 듣는 게 좋은 건 아니겠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고 일상의 소리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소리의 차이를 둘 것들은 분명하게 두고 또 일상적인 소리들은 더 일상 소리에 가깝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천이란 게 멀리 있지 않고 네. 생활하는 이 가까이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년시대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소녀시대 같은 부분은 이 웃기는 포인트들이 저한테도 너무 웃겨서 정말 재밌게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아 그럼 진짜 궁금한 거. 네, 감독님 그럼 미리 16회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유 대박인겨! 아니 그 재밌는 거를 거기도 싸움씬도 많이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씬이 많잖아요.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도구, 소품으로 했던 씬이 있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농고 친구들이 공고에 이제 싸움을 걸러가는 씬에서 네. 동물들의 배변을 지극정성으로 모아서 맞아 그런 거 있었어. 네, 결국 가서 막 퍼서 막 뿌리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막상 소리를 내야 되니 네. 사실 그 액체를 만들어야 됐죠. 저희도 주로 이제 밀가루를 사용을 해요. 아 다행이다. 네. 저는 진짜 그걸 모으시는 어휴, 가성비 큰일 나죠. 네네네. 점도가 더 있는 거라고 했는데 보이기에는 조금 더 묽어서 그 점도를 맞추느라고 사실 3번 정도를 네. 예, 해가지고 소리를 다 내고 치우는 시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뿌리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정말 난리를 하니까 그거가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는 그 씬 보면서 아 진짜 재밌다, 유쾌하다 이렇게만 느꼈지. 그 뒤에서 보는 사실 씬 보면은 정말 씬에서 냄새가 나요. 폴리 아티스트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매력적인 직업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희소성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과정들도 재미있고 그렇죠. 뭔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기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청소년들이 혹은 또 청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너무 바라고요. 그렇다고 이 직업이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체 물품을 찾아서 아이디어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창의적인 것도 분명히 있죠. 거의 대부분의 소리는 반복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훈련이 수반이 돼야지 좋은 폴리 아티스트가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창조뿐만 아니라 반복도 지속적으로 네. 하는군요. 아, 어때요? 제 운전 실력 어떠셨나요? 운전을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제필 씨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궁금.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뭐 선물 주고 비타민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야? 잠깐만요. 하이힐인데?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는 먼저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어디 가시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지금까지 저는 현장 밀착의 MC 이수지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었습니다. 안녕.